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뉴스는요. 경쟁사 웨이모가 정전 사태로 멈춰섰을 때 테슬라는 왜 문제없이 달렸을까요? 또 테슬라가 로보택시 청소 요금까지 발표하며 상용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지금 한국 정부가 내린 결정이 테슬라의 한국 상륙에 어떤 대박 호재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 하나로 자율주행 시장의 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던 거 제가 어제 다뤄드렸죠. 이때 웨이모 로보택시들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서 교통마비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대해 웨이모 측에서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고요. 내용을 보면 그들의 기술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웨이모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신호등이 꺼지면 기본적으로 사방향 정지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사방향 정지 규칙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아주 흔하게 쓰이는 교통 법규인데요. 쉽게 말해서 교차로에 연결된 모든 방향의 차가 일단 무조건 멈췄다가 먼저 온 순서대로 지나가는 그런 규칙이에요. 이번 웨이모 사태에서 신호등이 꺼지자 차량들이 이 규칙 모드로 전환된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때는 원격 관제 센터의 사람에게 이거 가도 되나요? 뭐 하고 확인 요청을 보내도록 설계했다. 그렇게 말을 하네요. 평소에는 이게 아주 안전한 방식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번처럼 도시 전체가 정전됐을 때 터졌는데요. 수백 대의 웨이모 차량이 동시에 지금 신호등이 꺼졌는데 가도 되나요? 라고 관제센터에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관제센터의 처리 용량이 초과돼서 답변이 늦어지고 답변을 기다리는 차들은 도로 위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거죠. 결국 웨이모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뒤 차들을 갓길로 빼거나 차고지로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웨이모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가 관제센터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더 과감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확장성의 문제예요. 웨이모는 정밀 지도가 필요하고 통신이 연결되어야 하고요. 위급할 땐 사람이 원격으로 도와줘야 하는 모듈식 구조입니다. 하나라도 끊기면 이렇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약점이 드러난 거죠. 반면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어떤가요?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방식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뇌처럼 카메라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운전합니다. 중앙 관제소랑 통신이 끊겨도 정밀 지도가 없어도 차에 달린 컴퓨터가 신호등이 꺼졌네? 그럼 조심해서 지나가야지 하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번 정전 사태 때 테슬라 FSD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의미심장한 트윗을 하나 남겼는데요. 예전에 그 테슬라 AI 책임자였던 전설적인 개발자죠. 안드레 카파시가 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드레 카파시는 1년 전쯤에 웨이모는 하드웨어 문제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문제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안드레 카파시의 견해는 이제 철지난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요. 안드레가 회사를 떠났던 2022년만 해도 테슬라는 사람이 일일이 코드를 짜는 방식을 섞어 썼지만 지금은 AI가 영상만 보고 스스로 운전을 터득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의 테슬라 AI 소프트웨어는 안드레가 떠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를 하나 썼는데요. 바로 기가바이트당 지능 밀도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챗 GPT 같은 거대 그 AI 모델은 엄청난 크기의 슈퍼컴퓨터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 똑똑한 AI를 자동차에 들어가는 조그만 칩과 한정된 메모리 안에서 다 구현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은 용량으로 이 정도의 고성능 지능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은
테슬라가 전 세계 그 어떤 기술보다 최소 10배 이상 앞서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남들은 서버실을 통째로 차고, 음, 서버실을 통째로 이제 차에 싣고 다녀야 할 수준의 연산을 테슬라는 작은 칩 하나로 해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그 샌프란시스코 사태는 웨이모 같은 원격 제어 의존형 자율주행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고요. 반대로 테슬라의 독자 생존형 AI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에서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기술적 혜자가 확실히 테슬라 쪽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용 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청소 요금 규정을 아주 상세히 발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단계를 넘어서 진짜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실전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보면 꽤 구체적인데요. 만약 승객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거나 음료를 쏟는 정도의 중간 수준 오염을 일으키면 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청구되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차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흡연을 해서 다음 사람이 도저히 탈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150달러, 약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테슬라는 모든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고요. 운전자가 없는 무인 택시다 보니 승객이 내리자마자 차 안에 카메라와 센서가 오염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다음 승객의 신고를 받아서 AI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앱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고객센터 연결 절차까지 꼼꼼하게 마련해 뒀습니다. 이제 위생 관리까지 시스템화됐다는 건 상용화가 진짜 코앞에 왔다는 뜻이겠죠. 또 이와 함께 테슬라가 로보택시 웹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사업 로드맵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오늘 바로 모델 Y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떠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했던 전략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투트랙 전략인데요. 미래에 나올 사이버캡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굴러다니는 모델 Y를 투입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부터 즉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웹사이트에는 로보택시 앱을 다운로드하세요라는 문구까지 떴는데요. 이건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앱을 깔고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라는 거죠. 또한 테슬라는 접근성 확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로보택시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안내견이 탈 수 있는 공간,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앱은 벌써 29개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서든 규제만 풀리면 바로 진출하겠다는 글로벌 확장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서비스 확장 움직임도 포착됐는데요. 미국 동부 뉴욕주 프레도니아라는 곳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검증 차량이 목격됐는데요. 이곳은 테슬라 공장이 있는 버팔로 근처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따뜻한 곳뿐만 아니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하면 곧 뉴욕 같은 동부 지역으로도 서비스가 확장되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우리 테슬라 주주님들이 또 좋아할 대박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규정을 개정해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미국 안전 기준만 통과한 차를 한국에 들여올 때 1년에 딱 5만 대까지만 허용해 줬거든요. 5만 대가 넘어가면 한국의 까다로운 안전 규정에 맞춰서 차를 개조하고 다시 인증받아야 했는데요.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한국에서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이 5만 대 한도에 거의 턱 밑까지 차올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 빗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5만 대가 넘든 10만 대가 넘든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을 별다른 개조 없이
한국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디자인이 파격적인 사이버 트럭이나 운전대가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한국에 들어올 때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복잡한 규제를 맞추느라 출시가 늦어질 걱정 없이 미국에서 인증받으면 바로 한국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에요. 자, 정리해보면요. 테슬라는 지금 청소비 규정부터 웹사이트 개편, 혹한기 테스트까지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 시장의 규제 족쇄까지 풀리면서 내년, 내후년 테슬라의 확장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